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중소형주 은행뿐만 아니라 대형 은행주에 대해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주요 지수들이 일제히 약세를 나타냈는데요. 무디스 측에서도 대형 은행 6곳을 이제 잠재적인 강등을 검토할 것이다. 그러한 대상으로 지정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고요. 또 관련해서 지금 모건 스탠리 쪽에서 AI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관련주들이 빠지자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 이상의 타격을 받았습니다. 네, AI는 하루는 기대감, 하루는 우려감 계속해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시간이 그 이후의 시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텐데요. 여러 가지 악재성 이슈가 꽤 많았던 어제 그리고 밤사이 소식들 같이 점검하면서 추가적인 전략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제 장부터 복귀하시죠. 어제 중국에서 또 이슈가 있었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진 이슈 새로울 건 없죠. 그런데 관련한 데이터들이 지속적으로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수출입 데이터가 쇼크가 났다라는 소식과 더불어서 중국의 경기 우려감이 나날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D의 공포라고 하죠. 지속적으로 물가가 떨어지면서 경기의 활력도 같이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중국의 물가 지표가 계속된 하락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중국의 CPI, 다른 나라는 CPI가 올라가서 걱정인데 이쪽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추세, 이것으로 인한 디플레이션 우려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특정한 품목, 돼지고기 가격이 떨어져서 CPI가 떨어졌다, 이런 일정 부분의 품목 영향이었다면 지금 중국은 미국과 유럽 등에서 중국으로의 지출을 줄이면서 수출이 급감하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국의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고요. 이번에 중국의 물가가 떨어지는 부분이 왜 중요한가 살펴보면요. 주로 소비재 쪽의 가격 인하가 계속 러쉬를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임대료나 가구, 가전제품의 가격이 떨어지고 그러면 가격이 계속 떨어지니까 소비자는 구매하는 것을 점점 늦추겠죠. 경제활동이 위축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기업들은 판매를 하기 위해서 가격을 또 낮추게 될 것이고요. 매출과 이익이 줄어들고 투자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결국 이건 경기 침체 우려를 자극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또다시 이 CPI 등으로 인해서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이 되겠죠. 10시 30분에 중국에서 또 CPI가 발표가 될 겁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추세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중국의 이 경기에 대한 불안감과 중국의 수출입 쇼크가 어제 국내장에 좀 악재로 작용이 되며 영향을 줬죠. 홍콩 항생지수가 2% 가까이 빠졌다라는 점이 우리 쪽에도 부담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부동산 불안이 재점화됐는데요. 중국의 이 부동산 디벨로퍼인 컨트리가든 홀딩스가 이자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라는 소식 등이 전달됐고요. 완다그룹 부총재가 공안기관에 체포됐다라는 이슈 등도 영향을 줬습니다. 이런 중화권의 악재, 그리고 대만의 지정학적 우려가 자극됐다라는 점, 거기에 이제 곧 나오게 될 미국의 소비자 물가 데이터를 앞둔 경계 심리도 작용이 됐죠. 앞서 수정앵커 오프닝에서 얘기해 주셨다시피 무디스가 미국의 10개 지역은행 신용등급을 낮추고 6개 주요 은행에 대해서 신용등급 낮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한 소식도 부담이 됐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슈 속에 원화가 약세를 기록한 점도 국내 수급적으로도 타격을 줬죠.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어제 우리 지수를 또다시 하락으로 끌었습니다. 코스피 5거래일 연속해서 밀렸어요. 0.2% 하락, 코스닥도 0.6% 떨어진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수 낙폭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못 느끼겠지만 우리는 굉장히 지금 장에 대해서 피로감을 갖고 있습니다. 테마의 순환이 너무나 빠르기 때문인 거죠. 테마가 급등하는 종목이 나와서 쫓아가면 그 상승분을 다 반납하거나 하락 전환하는 윗꼬리가 달리는 종목이 속출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에 너무 이렇게 계속 편승하면 손실 보기가 십상인 증시죠. 그나마 이런 불안감을 상쇄하고자 실적의 시장은 반영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잘 나오면 일단은 주가가 올라가지고요. 실적이 부진하면 주가가 크게 빠지는 현상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이틀 전에 한샘은 실적 내놓고 10% 올랐는데 어제는 한섬이
실적 악화로 11%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또 휴온스 등의 실적 잘 나온 기업은 20% 급등하기도 했고요. 실적에 정방향, 역방향으로 명확하게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전도체 정말 어지럽네요. 오전에 급등을 기록했다가 미국 이제 학계에서 LK99이 초전도체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러면서 급락했습니다. 다수의 종목이 하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죠. 그러자 이쪽에서 빠진 수급이 2차 전지 쪽으로 자금 유입이 있었고요. 포스코 그룹주 어제 괜찮았습니다. 인터내셔널 14%, 홀딩스도 6% 올랐죠. 변압기 쪽도 시세가 계속 좋았어요. 재룡전기가 11% 상승했습니다. 조선 기자재, 피팅 쪽도 분위기 좋았고요. 떨어진 쪽은 초전도체, 그리고 한동안 흐름 좋았던 네이버, 카카오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있었고요. 반도체 소부장도 어제는 같이 하락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의 하락이 어제 조금 눈에 띄기도 했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말씀드리면서도 어제장의 피로감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많은 분이 아마 그 피로감을 체감하고 계실 거예요. 불안한 눈빛 중에 하나, 바로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어제 9원 이상이나 뛰었습니다. 39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죠. 7월 18일경부터 해서 환율이 조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와 동시에 이때부터 외국인이 얼마나 매도했나를 계산을 해봤더니 3조 원 이상으로 매도 물량이 있습니다. 이 환율의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수급적인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중국 경기 우려가 있다 보니까 위안화 약세, 거기에 원화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외국인 자금 이탈까지 하나의 변수로 환율을 계속적으로 체크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또다시 달러 인덱스 강세를 나타냈었기 때문에 국내장의 수급 영향도 점검하시죠. 자, 앞서 시장 특징주 내에서 전력기기 얘기 말씀을 드렸었는데 광산엽 청바지 얘기 정말 많이 말씀드렸죠. 어제도 효성중공업 8%, 재룡전기,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모두 다 올랐습니다. 지난주에 실적 나왔을 때 실적으로 증명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드렸었는데 효성중공업, 현대일렉트릭, LX일렉트릭이 모두 다 예상을 뛰어넘는 정말 좋은 실적을 발표했던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은 곳이 바로 재룡전기예요. 재룡전기만 아직 실적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국향 수출이 꽤나 좋았던 기업으로서 중소형 변압기의 단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었기 때문에 실적 기대가 높죠. 그래서 아마 어제 다른 종목 대비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가기도 했을 겁니다. 재룡전기 실적 전후 계속해서 주가 추이는 염두에 두셔야겠죠. 전력 설비에 대해서는 지속 말씀을 드렸으니까 짧게만 체크합니다. 신재생과 전기차, 폭염, 그리고 변압기의 수명이 다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교체 수요, 미국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고요. 세계 각국에서 공장을 짓고 있고 그 주변에 인프라를 세팅하기 위해서는 결국 전력기기가 필요하다라는 점, 그것이 이 섹터에 지속된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나온 소식이죠. 우리 장중부터 뉴욕장까지 영향을 줬는데요. 무디스의 은행주들에 대한 무더기 신용등급 하향 이슈였습니다. 기존의 10개 중소은행에 대한 등급을 강등했고 이후에 6개 주요 은행 등급의 강등 검토 대상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11개 은행에 대한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고요. 이유는 예금이 고갈되고 있다. 높은 자금 조달 비용 부담이다. 상업용 부동산 대출 리스크가 계속 남아있다라는 점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바클레이즈, 웰스파고, 골드만삭스, JP모건 등의 대형 은행들부터 해서 지역은행 ETF도 같이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유럽권의 은행에서도 이슈가 있었죠. 어제 나온 무디스의 장중 뉴스, 그리고 유럽권의 은행은 이겁니다. 유럽은행이 이탈리아 횡재세 도입 이슈로 인해서 많이 밀려났어요. 1년 한시적으로인데요. 세율 40% 횡재세를 매기겠다라는 겁니다. 순익 19% 정도 세금으로 내야 될 것으로 추산이 나오고 있고요. 고금리 속에서 은행권은 대출이자는 올려놓고 예금금리는 덜 올린 점에 대한 바로잡기 움직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유럽권 주요 은행이 좀 다소 크게 밀려났어요. 전반적인 은행권의 흐름이 좀 좋지 못했다라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뉴욕장에도 이것은 고스란히 반영이 됐죠.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다 떨어진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무디스의 은행 등급 내렸다라는 소식, 또 이탈리아 은행 횡재세 도입 이슈 등이 영향을 줬고요.
거기다가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 대만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이것으로 인해서 장 출발할 때 분위기가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시간이 갈수록 낙폭을 줄였다라는 건데요. 거기에 힘을 보탠 건 연준 인사들의 발언과 여전히 기업들의 실적에 그래도 긍정적이다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애틀랜타 연은 총재가 최고금리에 도달한 것 같다라고 얘기했고요.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내년 언젠가는 금리 인하를 할 거야라고 이야기한 점이 비교적 낙폭을 줄이는데 보탬이 돼줬습니다. 3대 지수 그래도 1% 미만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죠. 앞서 말씀드린 이제 키워드 중에 하나, 은행주의 하락, 요걸로 꼽아봤고요. 또 하나가 제약계 애플이라고 꼽아봤는데 일라이 릴리가 실적이 좋았고요. 그리고 노보노의 기적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이야기 다뤄보겠습니다. 비만 당뇨 쪽이 메가 트렌드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일라이 릴리가 14%, 노보노디스크가 17% 올라가면서 오늘은 비만 당뇨 쪽이 뉴욕장에서 어찌 보면 가장 핫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팔란티어는 자사주 매입 소식에도 불구하고 매출 성장 둔화 우려감 속에 크게 떨어진 채 거래를 마쳤고요. 중국 경기 우려 속에 알리바바 등이 하락했습니다. 2%, 혹은 징둔닷컴, 리오토, 니오 등의 중국 관련 기업들 다 밀려났고요. 대만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반도체 쪽도 조금 타격을 받았네요. 엔비디아, AMD 등 1%에서 2% 정도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자, 오늘 별 3개를 넣은 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이 당뇨 비만 메가 트렌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일라이 릴리가 실적을 내놨는데요. 예상보다 EPS도 좋았고 매출도 좋았습니다. 영업이익 성장률도 76% 지난해 대비 이제 성장을 보였고요. 이 일라이 릴리의 메가 이제 핵심 파이프라인을 보시면 대다수가 비만 치료제 혹은 치매 치료제 쪽입니다. 이쪽으로 기대 요소가 꽤 많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고 새로운 신제품 라인업에서 매출 증가 속도가 꽤 빠르다라는 것도 실적을 통해서 열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일라이 릴리뿐만이 아니죠. 노보노디스크도 위고비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심혈관 질환을 가진 비만 과체중 성인에 대해서 심혈관 부작용이 20%나 줄었다라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제 이 임상 인원이 꽤 많았더라고요. 45세 이상으로 17,000여 명 이상으로 상당히 많은 이들이 참여를 했고 부작용이 줄어든 걸 확인한 거죠. 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과체중 사람에게 심혈관계 사망이 감소하는 약물은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그렇게 강하게 반응을 할 수 있었던 거겠죠. 비만과 당뇨 잡기 그리고 치매 잡기는 인류의 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투자인수 세븐에서 그동안 산업뉴스 혹은 조금 자세하게 브리핑으로 갖가지 이슈들을 그간 점검을 해왔었고요. 과거 대비해서 시장에 이 제약 쪽이 어떻게 트렌드가 바뀌었는지도 살폈던 바가 있었습니다. 일라이 릴리, 노보노디스크가 시총 상위권으로 올라온다라는 것은 결국 비만 당뇨 치료제 쪽으로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라는 거였고요. 국내에서는 관심을 둘 만한 쪽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케어젠부터 이어플로우, 아이센스 그리고 비만 치료제 쪽에서는 유한양행 한미약품, 펩트론 등이 있겠고요. 라파스 대원제약도 최근에 마이크로 니들 이슈가 조금 유명하죠. 이런 쪽으로 관심 둘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인벤티지랩이나 대봉 LS도 많이 거론이 되니까요. 오늘 만약에 비만 당뇨 쪽이 시세를 보여준다면 관련한 종목들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짤막하게 전체적인 트렌드 보시면 조금 하락권이 훨씬 더 우세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나마 한 5거래일 내내 빠지다가 6거래일 만에 애플이 상승으로 고개 돌렸는데 아이폰 신작에 대한 발표 기대감 작용이 되고 있고요. 반도체나 빅테크 전반은 오늘 조금 부진했습니다.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업체죠. 데이터독이 연간 전망을 하향하면서 급락했다라는 점도 반도체 쪽에는 그렇게 좋은 이슈가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일라이 릴리 등의 종목들 독보적으로 좀 좋았다라는 것도 이 맵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뉴욕장 분위기 짚어봤고요. 반도체 뉴스들도 쉬지 않고 쏟아지네요. 이제 반도체 쪽이 3나노 싸움에 들어갔다라는 소식 들려오는데 블룸버그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애플이 3나노 제품의 테스트를 시작한다라는 거고요. TSMC가 만든 3나노 제품을 아이폰 차기작에 탑재를 한다라는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소비자용 제품에 3나노가 들어가는 첫 사례라고 하는데 이제 그럼 반도체 쪽의 경쟁이 3나노 쪽으로 치열해지겠구나라는 나름의 신호탄 이 쏴졌습니다. 3나노는 앞으로 모바일부터 해서 고성능 컴퓨팅, 인공지능, 차량용 반도체까지 적용처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밖에는 ARM, 나스닥에 9월 상장하게 되는데 상장입니다. 사장이 아니고요. 큰일 날 뻔했네요. 애플과 삼성전자도 투자자로 영입이 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 두 가지 뉴스에서 연결될 만한 종목군으로는 가온칩스, 코아시아 이런 쪽이 최근에 좀 조정을 꽤 받았었기 때문에 관심 받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지켜보시죠. 그리고는 대만의 TSMC가 처음으로 독일 공장 투자 계획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면 TSMC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국내 소부장은 어디가 될 것인가? 일단은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했으니까요.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반도체 쪽 뉴스였고요. 산업 뉴스입니다. 쿠팡이 시간 내에서 실적 괜찮게 내놓고 강세를 기록했는데요. 국내에서는 쿠팡 하면 쿠팡 테마주로는 동방, KCTC, 이 물류 창고나 물류 쪽 맡고 있는 쪽이 부각되기도 하죠. 그 밖에는 식량 비료 이슈 계속 나오고 있고요. 코로나 또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코로나 쪽으로는 정리는 이렇게만 했습니다. 참고용이고요. 태풍 카눈이 다가오고 있는데 꽤 센 것 같아요. 뭔가 지금 오키나와나 다른 지역에서 어떤 충격이 있다 이런 기사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 살짝 걱정이 됩니다. 위기경보 최고까지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태풍 관련하면 테마주로 저런 식으로 거론되는 거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산업 뉴스들 점검했고요. 이제 이번 주 일정입니다. 월화 지워졌고 오늘은 이제 CS윈드나 원익 RPS, 신세계 등의 실적을 내놓을 거고요. 한중 카페리 역외군송이 오늘부터 재개된다라고 하네요. 자, 폴란드 대통령 방한 이슈는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잼버리랑 또 이상기후 등으로 인해서 취소됐다라는 소식이 있으니까요.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주요 이슈들 점검했고요. 이제 섹터 이슈 들어가 볼까요? 네, 게임주들이 이번 주에 대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일정 쪽에서도 전해주셨는데 목요일에 펄어비스나 네오웨이즈 같은 종목들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선 그런 부분들 오늘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2분기 실적 시즌에 돌입을 했고 어제 위메이드가 먼저 이제 그룹주 실적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실적에서도 체크해볼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 게임주 전반적으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일단 위메이드부터 먼저 체크를 해볼까요? 이 밤 까마귀라고 하는 나이트 크로우라는 신작에서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서 여전히 지금 출시가 된 지 100일이 지났지만 구글이라던가 애플 쪽에서 매출은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역대 분기는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위메이드가요. 그런데 인건비라던가 마케팅비가 아무래도 많이 들어갔어요. 블록체인 사업 쪽에 돈을 많이 쓰기도 했고 신작이 나오다 보니까 홍보 때문에 출시하고 나서 초반부터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발목을 잡으면서 작년 2분기부터 5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메이드 매출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46% 늘어났고 위메이드 맥스라던가 플레이 쪽에서는 실적이 좋지 않았음이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메이드 맥스도 영업이익이 9억 원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90% 정도 감소한 수치가 되겠고요. 위메이드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영업 적자를 냈는데 이 적자 폭이 전년 대비해서도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건 위메이드 플레이 쪽에서 당기 순이익이 51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다라는 부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장에서 위메이드 맥스가 6%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위메이드가 2% 가까이 올랐고 위메이드 플레이는 하락하는 등 이 그룹주 내에서도 주가가 희비가 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실적 시즌이 차차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주요 게임주들은 모두 다 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어제 장에서만 보더라도 게임주들 6개 종목만이 상승부를 켰고요. 26개 이상의 종목들이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 KRX 게임 K 뉴딜 지수, 그러니까 주요 게임주들의 지수를 주가를 추정하는 그러한 지수가 되겠습니다. 이 뉴딜 지수 같은 경우에도 6월 이후부터 8월 초까지 봤을 때 거의 10% 이상 빠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확인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 주요 게임주들도 연초 대비해서 여전히 주가 상황은 좋지 못합니다. 거기에 가장 큰 게 바로 실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는 거겠죠. 2분기에도 업황이 좋지 않을 것이고 2분기에도 이 좋지 않은 업황 때문에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미 실적을 냈던 기업들은 어닝 쇼크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NC소프트는 일단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 자체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영업이익이 500억 원 정도를 기록할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그 500억 원보다 27% 정도 더 낮아질 것이다. 365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다 라는 게 현재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실적을 발표한 넷마블 체크해 볼 텐데요.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감소했고요. 무엇보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무려 6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도 8월 초에 이미 실적을 발표를 했었는데 역시나 워닝 쇼크를 기록을 했죠.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70% 가까이 급감했고요. 이 부분은 시장 전망치보다도 23% 정도 부진하게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NC소프트는 지금 신작도 부재한 상황에서 이 리니지 시리즈의 경쟁작들이 연이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작품의 매출이 좀 감소했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신작인 TL 같은 경우 아직까지도 정식 출시일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은 지금 빠르면 한 4분기쯤에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이미 지난 5월에 베타 테스트를 통해서 사용자들로부터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식 출시가 되고 나서 시장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웹툰을 기반으로 한 신의 탑을 출시를 했어요. 지난달 말에요. 그런데 하루 만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 스토어에서 매출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작의 출시 효과가 좀 미미했던 것 같습니다.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치다 보니까 넷마블 자체도 지금 연초 대비해서 주가는 20% 이상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는 이 3월 말에 출시했던 게임의 매출이 반영이 되긴 했는데 아무래도 오딘이라던가 에버소울 쪽에서 수익성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앞서 얘기드렸듯 여러 가지 크래프톤이나 펄어비스 등등의 기업들도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게임주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앞서 봤듯이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굉장히 약한 상황인데 신작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없는 상황입니다. 신작도 그다지 좋은 반응을 이끌고 있진 못하죠. 다올투자증권의 보고서를 체크해보면 웹툰을 기반으로 했을 때 나온 신작들이 지금까지 좀 장기 흥행하는 사례들이 거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넷마블 같은 경우 최근에 신작의 실패가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신의 탑이 글로벌 출시작임에도 한국 외에 이 외국에서 좀 아쉬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 지금 출시 예정인 나 혼자만 레벨업 이것도 굉장히 또 유튜브에서 이 영상들이 나오면서 많은 기대를 모으기도 했거든요. 여기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가 잘 나오는지 그 여부가 중요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게임업의 업황 자체가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기대할 만한 신작의 모멘텀도 없어서 여전히 실적의 하방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주는 당분간 좀 어느 정도 주가 회복을 꾀하기 위해서는 실적이 어느 정도 돌아와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게임주들은 여전히 빙하기를 거치고 있는 상황이죠. 주가들이 모두 다 연초 대비해서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 신작에 대한 모멘텀도 굉장히 약하다라는 부분을 짚어봤습니다. 이 빙하기가 도대체 언제쯤 끝이 날 것인지 보유자의 관점에서 게임주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STX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었죠. STX가 그때 당시에도 8월 3일에 24% 가까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인도네시아의 광물 업체와 합작 투자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 매장량의 24%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니켈 부국으로 잘 알려져 있죠. 니켈 생산은 2025년까지 3배 이상 늘어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STX가 인도네시아 쪽에 투자를 또 했기 때문에 2차 전지 광물 소재 공급망 확보에 더 강화를 하고 있다. 기존의 암바토비 강산 이외에도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제 투자를 많이 늘리고 있다라는 부분들 체크를 해봤습니다. 어제 장에서는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52주 신고가 재차 경신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상한가보다는 오름폭을 좀 줄인 상황, 한 21% 정도 급등으로 마감을 하긴 했는데요. 인도네시아의 술라웨시 지역에 이 니켈 광산 지분 20% 인수 계약 체결 소식이 강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니켈 매장량이 2억 톤으로 좀 추정이 되는 지역이 되겠고요. 이번 계약을 통해서 해당 광산 니켈 생산량의 100% 운송 판매 그리고 광산 지분을 최대 49%까지 확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됐습니다. 일단은 STX 오늘 장에서 주가가 어떻게 또 반영이 될지 이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그 부분까지 시간 된다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TX 흐름 살펴주셨고요. 니켈 관련주들의 시세에 체크가 있었는데요. 어제 시간 외에서 시세까지 같이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어제장 뉴스 중에 좀 눈에 띄었던 쪽 이제 피팅 얘기를 살짝 해보고자 하는데요. 피팅 얘기하려면 유가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유가라는 변수라고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국제 유가가 4월 12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배럴당 82.92달러를 도달한 상황인데요. 사실 오늘 밤만 해도 이 미국에서 중국 경기 우려로 유가는 하락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솔린 재고 하향 조정 이슈 그리고 가격 전망을 상향했다라는 이슈에 함께 이제 하락에서 상승으로 고개를 돌린 채로 거래를 마쳤어요. 어느덧 6주째 나름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유가입니다. 미국으로 본다면 유가가 올라가면 물가 부담이 생길 거고 이제 긴축을 그만할까 하던 찰나에 또 더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연준은 하게 될 겁니다. 금융시장의 혼란이 야기하겠죠. 한국 입장에서는 수입에 대한 부담이 생기면서 경상수지나 GDP 등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경기적 측면의 내용이고요. 유가나 에너지가 귀해진다면 결국에는 피팅이나 밸브 쪽에 대한 관심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원유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결국 이게 돈이 된다라는 게 되겠고요. 에너지 관련한 발주가 늘어나게 될 겁니다. 조선이나 EPC 쪽에 수주 소식이 들려올 거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피팅 업체들은 당연히 시장에서 돈을 벌어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피팅의 전방 산업이라고 본다면 조선, LNG, 풍력, 수소, 항공우주, 해양 플랜트, 에너지가 나오는 모든 곳들이 사실 피팅 밸브의 전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피팅 밸브 종목들 구분을 좀 해놨어요. 조선이나 해운 플랜트 쪽의 이슈가 나온다면 어디가 더 관심을 받는구나 이런 거 한 번씩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BMT나 어제 성광밴드, 태광 등의 종목들도 꽤 좋았고요. KSP 선박용 엔진 밸브 종목도 최근 들어서 한두 번씩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피팅 밸브 쪽 에너지가 귀해질수록 관심을 받아간다. 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피팅은 조선 플랜트 에너지 발전 전방 산업의 설비 구조물에 설치되는 관이음새입니다. 그러니까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가치 쓰임을 가져갈 수 있는 쪽이기 때문에 유가 올라간다 그러면 한 번씩 더 관심을 둬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쯤 관심 두고 포트에 넣어서 전략을 세워가도 되는 시점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잠시 후에 이 부분의 전략도 다뤄볼게요. 지금부터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함께 하시죠. 시장에 대한 전략 유창인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도 CPI 앞두고 있고 MSCI 리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일정적으로 주 후반에 뭐가 있다 보니까 네. 약간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테마주 순환은 너무나 빠르고요.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시장은 조금 이제
8월 증시가 좀 조정 장세에 진입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뿐이 아니라 해외 증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증시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데 해외 증시가 좀 흔들리다 보니까 같이 좀 흘러내리는 부분들이 좀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가 조금 최근에 보면은 좀 하락이 나올 때 약간 거칠게 좀 조정이 나오는 것을 좀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계속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반면에 또 일정 부분 하락하면 어저께 같은 경우도 저점 대비 1% 이상 반등을 줬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약간 급등락이 좀 연출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타이밍을 잘 잡는다라면 그래도 나름 대응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타이밍 잘못 잡으면 또 손실이 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좀 고민을 하면서 한 달을 보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내일 이제 미국 우리나라 시간으로 저녁에 CPI 발표가 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주식을 조금 비중을 높인다라면 뭐 오늘 오후나 내일 흐름을 좀 보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 그게 정 아니다 싶으면 일단 반등을 주셨을 때 좀 현금 비중을 좀 확보해 놓고 다시 또 일정 부분 저점대에서 매수하는 전략을 잡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MSCI 정기 변경 일정이 또 우리 날짜로 이제 금요일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 그 이후에 에코프로로 수급이 얼만큼 들어와서 반등을 주는가가 이사전지 양방이 좀 중요할 것 같고 관전 포인트 어떻게 잡고 계세요? 저는 뭐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고 신경 있습니다. 안 쓰셔요? 네, 왜냐하면 뭐 MSCI 편입이라든지 뭐 코스피 200 편입이 한다고 해서 그 다음날 그 자금이 한 번에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일정 부분 상당히 지금 그 자금은 유입되고 나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뭐 그것이 그러니까 그 특정 종목에 한해서 일정 부분의 어떤 흐름은 일부 연출시킬 수 있겠지만 대세를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만약 시장 자체가 크게 조정으로 간다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별로 그런 이벤트에 대해서 신경을 크게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적 시즌에 초점을 맞췄을 때는 전력기기 쪽이 좋은 네. 실적 내놨고 이제 재룡전기 남겨놓고 있거든요. 네. 이쪽에 대해서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떤 전략을 짜야 될까요? 참 전력기기가 좀 쉬어갈 것 같으면서도 계속 강한 흐름을 정말 좀 안정적으로 네. 우상향해요. 저는 사실은 7월 한 달은 좀 횡보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평가를 했는데 뭐 횡보는커녕 계속해서 우상향 기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에서 특별하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다라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또 수주라든지 계속해서 그 실적이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전력기기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아직까지는 뭐 우상향 기조 조금 더 유지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걸 기대를 하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다만 단기적으로 또 급등 나오면 또 급락 나오는 그러니까 약간 고점에서 약간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꾸준하게 좋은 시세 내고 있는 전력기기 쪽도 점검해봤고요. 이제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어제부터죠. 사실 시간 외부터 게임 업체들의 실적 등이 나왔는데 뭐 좋은 뉴스 찾기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게임주는. 게임주들은 실적 계속 실망스럽게 나온 지가 꽤 됐죠. 네. 네, 별로 그렇게 다들 기대를 많이 안 하시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신작 출시가 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비용은 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지금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임금도 올려야 되는 거고, 또 게임 개발 관련해서 또 인력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고비용으로 가고 있는데 신작 출시는 좀 지연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문제고요. 또 요즘에 조금 많이 좀 개선되는 듯하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출시되는 게임들 대부분이 MMORPG 형태의 게임입니다. 기존의 형태랑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신작 효과가 예전보다 못하다는 부분들 그리고 또 비슷한 유형의 게임이다 보니까 또 약간 출혈 경쟁 이런 부분들도 수익성을 상당히 약화시키는 요소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하루 이틀 이렇게 발생한 게 아니라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장은 고쳐야 된다라고 하고 있지만 쉽게 고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적을 계속해서 좀
약화시키는 요소라 생각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이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 또 이게 얼마나 뭐 강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지난주에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중국이 이제 미성년자 관련해서 스마트폰 사용 규제를 하겠다고 하지 네. 않았습니까? 초등학교 이하는 2시간, 뭐 중학생은 몇 시간 이렇게 다니라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스마트폰 포맷 기능을 넣는 것인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게임주들한테는 좀 좋은 뉴스는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맨날 게임주들이 그나마 기대를 했었던 게 중국 판호 막 이런 거였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심리가 좀 좋지 못하다라는 걸 본다라면 일단은 지금 소나기는 피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적이 계속 안 좋게 나오면 뭐 물론 이제 뭐 주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중립적인 시각 좀 더 유지하겠습니다. 게임주에 대해서는 좀처럼 오케이 사인이 잘 안 떨어집니다. 그만큼 조금 보수적인 시각을 많이들 주고 계시는 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위메이드 어제 시간의 시세도 좋지 못했었네요. 자, 다음은 피팅 밸브 쪽으로 가겠습니다. 유가가 흔들리다가도 올라가고 그걸 계속 반복하면서 어느덧 83달러 육박했습니다. 네. 그러면 어김없이 뭐 피팅 밸브 쪽 얘기가 나오기 네. 마련이고요. 어제 또 증권사 보고서들도 꽤 좋았어요. 괜찮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글로벌 플랜트 수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피팅 업체들의 실적을 증가시키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조선사들의 해양 플랜트 수주도 늘어나고 있고 또 LNG선 수주도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보시면 좋겠고요. 미국이 이제 LNG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증가를 보여주고 있고 또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이제 중요한 거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굵직굵직한 피팅 밸브 업체들이 성강밴드, 뭐 태강을 포함해서 4개의 기업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압기 관련해서도 주요 우리나라 기업이 대부분의 생산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팅 밸브도 경쟁 업체가 많지 않다는 부분들이 또 안정적인 수익성을 좀 높여주고 있지 않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이로 코리아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이 뭐 어마어마하죠. 거의 30% 전후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당분간은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관심도가 좀 더 높아질 수 있다. 어제도 뭐 꼭 피팅 밸브 업체들뿐이 아니라 조선주들도 흔들릴 듯 하면서도 계속 좋은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거든요.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성강밴드도 좋다 생각하고 있고 하이로 코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주주 환원 정책이라든지 또 관련해서 여러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또 자사주 소각이라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하이로 코리아의 그 주가가 조정 시에 분할 매수 관점 아주 유효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피팅 밸브사 중에 조금 화면에서 자료 화면에 나갔던 조광 IRI 같은 경우는 또 거래 정지 상폐 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목하고 계신 피팅주 하이로코리아 성광밴드 얘기해 주셨고요. 이제 대표님의 이제 픽으로 본부장님의 픽으로 넘어가 네. 보겠습니다. IT 기기에서 전장으로 수익성 더 좋아질 섹터 느낌이 약간 MLCC 맞나요? 네, MLCC 어저께 좀 많이 고민을 했어. 뭘 해야 될까. 그렇죠. 고민되는 장이에요. 네, 했는데 그래도 이 시장에서 최근 들어서 한 일주일 정도 흐름을 보면 그래도 선방하고 있는 기업이 삼성전기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전기의 이슈들을 보니까 결국 MLCC인 것 같습니다. MLCC가 어떻게 보면 이제 IT 기기 쪽으로 보면 쌀과 같은 존재죠.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근데 이제 기존에는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IT 기기 쪽에 MLCC 수요가 많았더라면 지금은 이제 전장용으로 상당히 눈이 좀 변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좌율주행이라든지 전기차 뭔가 내연기관에서 사용되던 MLCC 사용량보다 자율주행이라든지 전기차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쪽에서 사용되는 게 뭐 한 10배 가까이 사용이 더 된다고 하고 있고 또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이런 그 스마트폰용 MLCC보다 차량용 MLCC 가격이 3-4배 이상 비쌉니다.
거의 4-5배 이상 비싸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또 고마진을 붙일 수도 있다라는 네. 것이죠. 뭐 일본 무라타 같은 경우는 전장용으로 MLCC 시장 사업분이 작년 대비해서 한 8.4% 정도 증가하고 있고요. 삼성전기죠. 삼성전기도 전장용 MLCC 매출이 올해 한 2배 이상 성장을 좀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신다라면 조금 시장이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주가가 강하게 버티고 있고 그럼 시장이 돌아섰을 때 또 이들 기업이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기라든지 사마콘덴서 같은 기업들, 사마콘덴서도 전장용 MLCC 쪽으로 상당히 좀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보면서 좀 기업을 좀 대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가도를 달리고 있는 이 중국 쪽의 경기가 개선된다면 그리고 빠르게 재고가 소진돼 간다면 이쪽에서 분명히 반등을 좀 강하게 줄 거다라는 시각들이 많았습니다. 좋은 타이밍이 되길 바라보면서 삼성전기와 사마콘덴서 MLCC 쪽에서 두 종목 저희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과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 유창일 본부장과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